지금 이제 지식인 순환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힘 없는 놈이 막 이렇게 해갖고 달라드는 건 폭력이 아니고 방어한 거라고. 지금 이 나라에 지식인 건달밖에 없거든요. 지식인들, 당신들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금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키운 거예요. 좌파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쪽 편을 든다 좌파에 좌측 편 든다. 폭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폭력이 일어나게 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서 지식인이 욕심을 내는 순간에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식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걸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죠. 폭력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이지 폭력은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폭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폭력이 일어나게 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서 폭력은 어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어디까지 폭력을 칠 거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하면은 나쁜 쪽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기본이에요. 나쁜 쪽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나올 수 없게 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폭력의 정당성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3대 7의 법칙으로 가져가면 돼요. 30% 내외에 있을 때는 정당하게 볼 수 있는 명분이 70%가 되고 30%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건 정당화가 되는데 명분보다 또 이게 반대로 갔다면 그러면 이거는 정당화 안 되는 거죠. 명분이 70%고 30%에 붙어 있다면 이건 폭력으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폭력이 70%가 되고 명분이 30%밖에 안 되면 이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단어를 써버리 갖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면은 폭력은 안 되죠. 근데 폭력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이거는 명분의 70%에 붙어 있는 거라면 이건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하는데 훈계 도수가 높을 때 채찍이 들어가는데 이걸 폭력이라고 볼 거냐? 이 폭력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소리도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가슴이 아프면서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폭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폭력이 안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로 나오면 내를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했을 때 폭력이 돼요.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폭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심하게 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폭력이라는 기준을 어디로 지금 정리를 하느냐.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 인본 시대에는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무엇이 폭력이냐라는 거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통 법정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폭력을 가지고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정당방위의 어떤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3대 7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폭력이 아니거든요. 방어도 폭력이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 하러 들어왔더라도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방어가 아니고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것도 폭력이 돼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게 질량이 있는 건데 저 사람을 그냥 제어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어느 걸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폭력부터 했다면 이거는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돼 갖고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제어지 폭력이 아니거든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최선을 다른 거로 했을 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정당방위가 되는데 쳐들어오면 무조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죠. 네 법을 만들어 갖고 네한테 한 거지 저 사람한테 경고를 글자 몇 마디 써놨다 우리는 그게 경고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게 뭔가 침입을 해 들어왔다. 침입을 해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냥 제어를 해버려서 저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안 그러면 살인이 됐다. 그러면 살인죄예요. 얼마큼 노력했느냐가 문제죠.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사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폭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도 폭력이고 또 이렇게 시선으로 이렇게 사람을 깔보는 시선도 어떻게 보면 또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이 폭력의 범주를 우리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폭력이 우리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문제됐던 어떤 동물 학대도 폭력의 범주로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폭력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폭력을 폭력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동물 폭력 안 쓰잖아요. 동물은 학대예요. 동물은 원래 싸우면서 사는 게 동물이에요. 인간하고 동물은 왜 학대가 되냐 이거지, 학대가. 인간은 최고 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약한 거를 학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 중에서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했을 때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공격을 뭐 이렇게 심하게 하잖아, 아래 사람한테. 이렇게 되면 이거는 폭력이 아니고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 요새 많이 쓰죠, 갑질, 얼질. 갑질, 얼질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다는 걸 뭐를 의미하느냐? 다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이 높은 자리를 갖다 놓은 거죠. 지금 요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값의 질량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이 썩낸단 말이죠. 썩내면 갑질이에요. 높은 사람은 아래 사람한테 썩내기 안 되게 있거든요. 이게 갑질이거든요. 이것이 행동폭력, 언어폭력, 뭐든지 다 이렇게 붙여버린 거죠. 근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이거는 얼질이죠, 얼질. 그 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위에는 갑이 맞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리와 얼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갑질도 있고 얼질도 있거든요. 근데 얼질은 잘 못하는 것이 보는 앞에 못하고 뒤에서 한단 말이죠. 뒤에서. 왜? 앞에서 하면은 요 자리가 또 갑질을 해볼 거니까. 얼이 달라들었다고 나중에 인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류 하나 금고 뿌리면 되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는 거, 이것이 눌러놓은 거거든요. 위의 자리라는 것이 눌러놨다라는 얘기죠. 그게 자리가 위에를 주니까 이게 위에라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이것이 갑질이 되고, 얼질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손해가 오니까. 갑은 지금 손해가 안 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갑질이 심하지 않으면 손해가 안 오거든요. 이게 쌓여갖고 심해지면 여기에 또 손해가 오죠. 그 자리를 나와야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뭉쳐갖고 데모해버리면 이거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손해보죠. 이 갑질의 질량이 어느 만큼은 용서되지만 어느 만큼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처단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으면, 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너는 지식인이잖냐, 이거죠. 그럼 나는 그러면 지식인이 아니라서 욕하는가? 요 지식인보다 이게 질량이 높아야 위에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인류 사회에는 전부 다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 윗자리 갔을 때는 갑질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것도 지식인인데 더 올라가 버렸거든. 갑질 더 해요. 이 사회가, 인류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답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인이지 윗사람이 없는데, 조직은 커지다 보니까 혼자 있는데 윗사람 있나요? 없어요. 조직을 만드는 사회라는 거죠. 인류가 조직을 만드는 사회로 접어들었던 게 2차 대전 이후로 완전히 조직 사회가 됐습니다. 조직 사회가 됐다라는 것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큰 활동을 하려고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이 조직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전부 다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니까 조직에서 전부 다 지식인들을 다 골라갖고 여기다 모아놨는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직이 더 커지면 윗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육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식 말고 교육.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윗사람이 되는 거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윗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지식인끼리는 뭐를 하느냐, 위아래가 아니고 동급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됩니다. 동급은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지식인이 분명히 맞다면 이건 나누어야 되지 지시는 안 되죠. 근데 지시하는 자리를 놔두니까 지시를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아래서. 이래서 지금 지시형 때문에 나중에 만연해지니까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 사회에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이것이,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걸 못 풀면 앞으로 미래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혼동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선진국이라고 하든지 후진국에도 윗선에 올라가면 전부 다 지식인입니다. 지식인들이 나누면서 풀어야 될 때 윗자리에서 갑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싸움이 시작되는 원초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국민하고 데모하고 싸우는 게 지식인 대 지식인이 싸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야 돼. 왜? 높은 자리는 실력이 있어야 가는 거고, 실력이 있으면 밑에를 위해서 살아서, 그게 실력이에요. 윗사람의 실력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 사는 실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래 사람이 존중해요. 이것이 정확한 사회거든요. 그럼 존중을 안 하고 얕보면 어떻게 되냐? 갑질하기 때문에 얕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항상 의논을 하면서 가면은 얕보지 않는데, 어차피 윗자리는 있어야 되고 지식인으로서 그런 게 없다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인성이라고 조금 내가 뭐 갖추려고 노력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끌고 가니까 얕보지 않죠. 그 자리에 당신이 있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이 평등사회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게 지금 지식인들밖에 없는 거죠. 인류 지구촌에는 최고 높은 사람이 전부 다 지식인들이고, 일반인들도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 고등교육 받은 사람 다 지식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있고 뭐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쓰면서 거 있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불만이 만들어지는 사회. 이제 불만이 아주 많은 시대를 지금 겪는 거죠. 그래서 데모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뭐 달라든다든지, 서로가 막 이 법정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지식인들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이것이 만연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윗사람이 될 수 없다. 요거는 딱 답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럼 교육이 뭐냐? 이러고 달라들면 이제 요걸 꺼내주는 거죠. 교육은 진리로 받는 거고, 진리가 없으면 교육이 안 돼요. 그럼 교육을 누가 받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받는 거예요. 지식과 진리는 아주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윗사람이 되려고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지식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나은 지식은 다 같이 공유하는 시대라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노력하면 다 지식은 갖출 수 있는 시대고, 근데 진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될 수 없고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면 진리로 교육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요걸 지금 좀 따져야 되는데, 지식을 갖춘 사람은 그 자리에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기다려요. 더 이상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는데, 지식사회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1단계를 지나서 2단계를 가서 지식사회가 돼요. 2차 대전 안에는 지식사회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그래서 몇 분들이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따르면 돼서요. 지식인이 몇 명 없었다라는 거죠. 분류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언제 보니까 지식인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더 많이 나오니까 지식인들끼리 싸운 게 2차 대전이거든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다 같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이 지식을 만연하고 지금 70%가 되니까 30%에서 2차 대전 일어났어요. 그럼 70%에서 지금 지식사회가 됐단 말이죠. 이게 언제냐? 2012년 12월 21일. 요때까지가 지식을 갖추는 시대. 끝. 요래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지식이 나오냐? 안 나와요. 깊이 있는 거 찾아갖고 우리가 나눌 뿐이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돼? 이게 이제 70%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 그럼 세상에 필요한 건 다 일어났다 이거죠.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식인들이 자꾸 지도자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도 지식인인데 진리를 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특수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지도자로 가니까 이 사람도 지식인이고 이 사람도 지식인이니까 이게 자꾸 내 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켜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썽을 자꾸 내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썽내 또. 국민이 썩낸단 말이죠. 중산층도 썩내고 지 멋대로 하니까 의논도 안 하고.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다수결로 이렇게 한다든지 70% 이상이 합의를 본고를 하면 썽을 안 내요. 3대 7의 법칙 때문에. 그게 의논해갖고 하는 건 썽을 안 내는데 조금 뭐 꿍꿍하다 마는데 의논 안 하고 저거끼리 이렇게 갖고 뭘 한 거는 우에 사람끼리 뭐라고 저거가 우에인 줄 알고 했다가는 짜는 게 전부 다 너희들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거는 오만 지식인들이 다 있는데 너가 몇 분야를 조금 배운 걸 갖고 요걸 갖고 이걸 전부 다 사회에 적용을 하려고 요걸 만들어서 법체를 만들어 갖고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만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물어보고 국민한테 의논해 갖고 이런 게 뭐가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원래가 지식을 덜 배운 사람은 올라올 때까지 말이 없어요. 다 올라와시면 나도 지식인. 그러면 이 지식인 놔두고 또 배우는 사람은 올라오면 또 지식인. 여기서는 더 못 올라가니까 모두 지식인으로 쌓여버렸으니까 지식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식이란 말이죠, 이게. 요걸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이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국제사회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식인은 요까지 해서 70%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아서 지식인에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거는 진리로 교육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성당을 가고 교회, 절에 또 뭐 이렇게 도인 이런 사람을 찾아요. 선지식인은 네가 지식인인데 선지식을 찾는다니까. 이분들을 하여금 거기서 전부 다 진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니까 진리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지식이에요. 전부 다 지식인인데 저쪽 분야 걸 진리라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렇게 진리인 줄 알고 찾아갔던 거죠. 근데 그게도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고 저게도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나 천주교 뭐 바티칸에 있는 게 다 지식이거든요. 그쪽 자료가 진리가 한 개도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시대적으로 롬하고 그쪽에 살았던 그걸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역사들을 그다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지식이에요. 역사를 정리해 놓은 건 지식이란 말이죠. 그럼 불교도 전부 다 역사적으로 있던 일을 전부 다 기록해 놔놓고 정리해 놔놓고 요렇게 해 놓은 거라 이거는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는 언제 오느냐? 이 사회가 지식 사회가 됐을 때 진리가 등장합니다. 누가 가져와 어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진리를 받는 거예요. 진리를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진리로 받는 것이고 지식은 나누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 사회가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힘을 가진 대식가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이제. 그러면 인류가 다시 혼동시대가 오죠. 여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시 합의 봐가면서 잘 갈라고 하다가 지금 전부 다 다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아나,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들지 않아나, 진짜 또 억압을 하지 않아나,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갖고 다시 이 사회를 점령하려고 들거든요. 이게 진짜 아주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시초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고 강대국이라 하는 사람들이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내 편 안 해? 그러면 니는 밟아버리는 거야. 내 편 안 하면. 힘을 주었으니까. 힘의 논리가 약육 방식이 들어가면 무식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 사회가 무식해지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지금 현재로 인류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질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자들이고 박사들이고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지식인 치고도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내는 순간에 너는 지식인이, 너는 무식자로 변합니다. 지식인은 맞는데, 지식인이라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다려주면 되는데, 욕심을 내는 순간에 이게 붕괴가 돼가지고 나는 욕심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돼요. 지식인은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탐구하는 사람들이지. 탐구를 안 하고 욕심을 낸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시 무식해지는, 왜? 지식인이 욕심을 내는 순간에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식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걸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잡을까? 이것이 인류 평화에 가는,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지구촌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력을 지금 질문하는 것도 이것을 바르게 풀어가지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지금 질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거를 잘 조금 정해놓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눌 거냐 같이 요 답이 나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발전시키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3대 7의 법칙, 명분이 중요한 거냐, 이것이 내가 폭력성이 중요한 거냐.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고, 폭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요거 차이인 거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느냐? 그때는 무식한 사람이 있었고 지식인이 있은 거죠. 그럼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지식층이고 일반 백성은 무식한 시대예요. 이제 무식한 사람을 때릴 때 뭐라고 하냐? 체벌. 왜? 잘못하니까. 너희끼리 왜 싸워? 싸움에서 두드리 맞아 붙는데 여와갖고 곤장으로 또 때린단 말이죠. 저끼리 싸웠어. 그럼 잡아왔어. 이걸 왜 싸웠어? 물어보니까 서로가 욕심을 냈네. 욕심을 네가 더 많이 냈나, 네가 더 많이 냈나를 따지는 거예요. 따지갖고 너는 지금 욕심을 내도 좀 합리화할 수 있다. 요래 되면 너는 30대, 너는 50대 이래가 곤장을 딱 치면 똑같잖아요 이게. 욕심낸 만큼 조금 더 맞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불만 안 해요. 아주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체벌하는 걸 똑바로 하니까 솔로몬이고, 그런 거 불러갖고 합의를 잘 시켜갖고 이걸 답을 딱 찾아갖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솔로몬 지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지식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지식을 갖추어서 지식 속에서도 인자할 수 있고, 지식 속에서 부모가 될 수 있고, 사회를, 백성을 내 자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를, 이 백성들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과거에부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느냐. 나라의 주인을, 백성을 만들려고 시작을 한 게 5000년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가 조선 역사, 과거의 선조들 역사인데, 여기서 역사에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최고 이 역사 중에서 중요하게끔 이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은 백성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 지식인들이고, 욕심을 낸 사람들이 나라를 쟁취한 거고, 그래서 왕권이라는 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임금이라고 할 때가 있었고 왕이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욕심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왕은 대왕이라 그러죠. 근데 욕심을 안 내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아우러서 잘 이끌어주는 분을 임금이라 그래요. 그분은 왕이 아닙니다. 이게 임금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때는 사는 게 다 부드러울 때예요. 근데 이제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요 시대가 되면서 그 앉으면 인자는 왕이 되는 거죠. 왕 시절까지도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곤장 치는 거든 뭐 이런 것들을 폭력이라고 들지 않습니다. 이 규율을 잡는다죠. 규율을. 무식한 사람은 규율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폭력이 아닌 거죠. 저것끼리 싸웠어요. 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싸웠다지. 무식한 사람끼리 싸우면 이거는 싸움이지 이건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은 뭐냐면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때렸을 때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힘 센 놈이 무식하게 힘으로 때리니까 폭력인 거예요. 폭력의 정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없는 놈이 막 이렇게 해갖고 달라드는 건 폭력이 아니고 방어한 거라고. 방어와 폭력을 어떻게 볼 거냐 요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게 힘을 가진 놈이 힘 없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행사한 것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폭력도 힘을 가진 사람이 이리 할 때는 어느 폭력이 되는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한 거는 폭력이 아니에요. 달라드는 거지. 달라드는 거. 그게 위에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런 거는 폭력이 돼요. 말로. 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폭력의 정의는 힘 가진 사람이 힘을 썼다 이거죠. 힘 없는 사람한테. 그래갖고 제압을 했다. 이러면은 힘 없는 사람은 제압 당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당해버린 거예요. 당해버린 것을 이걸 폭력이라고 치는 거예요. 폭력의 정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이 달라드는 건 폭력이 아니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 어휘가 그래서 전부 다 나누어져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의 표현의 어휘는 이 자체가 재판입니다. 어휘 자체가. 어휘를 잘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보다 힘 약한 놈이 내한테 폭력을 했냐고. 재판관에 딱 하면 당신이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 물으니까 힘이 내가 있죠. 네가 한 짓이 폭력이고 저 사람이 한 거는 힘이 없으니까 네한테 달라드는 거다. 그래서 저거는 폭력죄로 치지 않는다. 저건 달라드는 거는 왜 달라들었는지를 그거를 따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봐야 된다. 네가 윗사람한테 달라들면 되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되냐? 근데 너는 폭력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재판이거든요. 사실 이게 동물은 재판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재판이 있고 신들만 재판이 있어요. 신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온 거거든요. 이게 여기 다 신들이에요, 원래. 이러니까 재판도 하고 이걸 정리도 하고 법체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신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식을 다 갖추고 진화를 했어요. 인간이 지식을 다 갖추고 진화를 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 너희들을 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들을 보면 제우스 뭐 이래 갖고 뭐 이래 모시다가 이분을 아주 지식인이고 학식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이 임금으로 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신으로 모셨던 거예요. 잘 보죠. 신을 잘 보라니까. 리더를 하면서 지혜롭게 리더를 조금 그 당시 지혜, 지식 속에 지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 했다는 건 지식을 많이 갖췄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니까 이분을 신으로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도 이 신을 우리는 받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지식은 글 써서 지식인가? 아니에요. 통찰을 하고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글 속에서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 속에서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자연 속에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왔던 지식을 요걸 가지고 요걸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지혜롭게 본 거예요. 자연 속에서 배운 지식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식을 설갖춰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버리면 이거는 지식인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식인입니까? 지식인 맞죠? 지식인 맞는데 그분은 글을 못 썼어요. 글도 잘 못 읽었어. 그랬는데 그분을 따랐어요. 그 누가 따랐냐? 힘없는 백성들을 잘해주니까 거기서 따른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힘 있는 사람들하고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한쪽 지식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좌파라고 이야기해요. 좌파. 좌우는 어떻게 되냐? 힘 있는 자가 우, 힘 없는 자가 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파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쪽 편을 든다 좌파예요. 좌측 편 든다. 좌우가 우라는 게 힘이 있는 걸 우라고 하고 힘이 없는 걸 좌라고 해요. 그래서 우파 편을 드냐 좌파 편을 드냐 이것이 좌파 우파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좌파예요.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내가 갖춘 지식은 얇았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우파를 잘 이해시키지 못하고 좌파들한테 잘못한다고 달라드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 데모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는 폭동꾼으로 처단을 받았던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를 달라들은 거, 이 편을 이 무리를 갖고 일로 달라들어 버리니까 이게 폭동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게 많죠. 내가 지식을 좀 갖추고 나니까 설 갖췄을 때 좌파가 돼요. 완전히 갖추면 어떻게 되나? 좌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인이 된다 이 말이죠. 요걸 모낸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에 드는 거는 완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어떤 사고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정의로 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정의로 치다 보니까 그걸 반란꾼으로 보는 역에서는 죄인으로 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인류에 계속 일어났던 거죠. 이제 전쟁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단순해지면 무식해져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백성을 제압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미얀마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백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다면 이 백성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요 우파 여기에도 잘 이해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백성들이 존경하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야 이러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더 크게 가져가면 우리가 선도국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 지구상에 선진국이 있는데 후진국은 선진국을 잘 따르고 잘 이렇게 존중하면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선진국하고 싸우면서 대립을 붙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지도자가 없어서 이끌어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만 일으켜서 그런 선진국하고 싸우려고 들고 그러다가 저거가 더 우세하려고 달라드니까 이 힘의 논리에 싸우는 게 돼갖고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뭉쳐갖고 달라들자 이렇게 되니까 세계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딱 일어나기 좋게 돼 있거든요. 왜? 3대7로 분리돼가 있으니까. 3대7로 분리돼 갖고 있는 게 선진국의 힘 있는 나라의 30%, 힘 없는 나라 70%예요. 이게 딱 분리돼가 있단 말이죠. 분리돼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이 30%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가 국제사회를 만지는 나라들이 돼야 돼요. 70%에서 밑으로 붙어 있는 요 중간에 요것이 진짜 지식인들이거든요. 편견 없는 지식인들이 돼줘야 그러면 요 30%가 인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돼갖고 이것도 개발도상국이라고 막 하려고 그러고 요거는 엄연히 너는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걸 지금 주도해야 돼요. 이걸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제사회의 70%에서 60%, 50%까지 요걸 지금 우리가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걸 갖다 사회로 나오자예요. 사회로 나오면 잘 사는 사람 30%가 있어요. 그럼 70%는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식인들이 30%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왔고 사회를 만지면서 이걸 지금 작업을 해야 돼.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 당신들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금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키운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일할 때가 됐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 건달이 돼버렸어. 지금 이 나라에 지식인 건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 혼나는 건 이 사람들이 혼나야 돼. 지금 이제 지식인 순환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하면 어떤 일이 오느냐를 이제 잘 봐요, 이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몰라, 이게 왜 일어나는지. 지식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직접 내가 아픈 일이 일어나요. 암이 걸리든, 아파. 차 사고가 나가 병원에 쳐누워있든, 아파. 아픈 거하고 힘든 건 틀려요. 요거 잘 알아야 돼, 지금부터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죠. 부모님이 네 아픈 거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내 형제도, 네 자식도. 아무리 니를 좋아하고 아껴도 네가 아픈 거는 네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누는 걸 뭐를 나누느냐? 어려운 거는 나누어요. 어려움이 있고 아픈 게 있거든요. 아픈 거는 직접적인 거. 어려운 거는 간접적인 거. 이유가 있어 어렵다. 이런 걸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픈 거는 네 잘못이 있어서 아픈 건데 그걸 찾지 못하면 그걸 나서도 또 아파온다. 요거 잘 잡아야 돼, 이거 지금 이 사회가. 근데 이 아픈 걸 나서려면 어떻게 나서야 되냐 이거죠. 네가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네 할 일을 못한 게 뭔지를 찾아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어디다? 하늘에다가 하면 이것이 백성한테 하는 거다. 내를 키워준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하는 게 하늘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은성이 크죠? 이거는 하늘에다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벌을 누구한테 주냐? 그 당사자한테 줍니다. 이게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지식인 순환시대. 네가 몸소 아파서 자빠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